사이다 무비튼.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부터 바람과 도박으로 어머니를 괴롭게 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집에 돈을 들고 오지도 않았고 어머니 몰래 돈을 가져가는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을 집에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나를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장학금으로 대학에도 가게 되었고 무사히 졸업해서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알려줬던 건 아니었고 우연히 어머니가 드시고 있던 약을 보고는 무슨 약을 먹는 걸까 하고 찾아보니 암에 관련된 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따지고 드니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나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 어머니한테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모아두었던 저금을 전부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망설이면서 이 돈은 네가 필사적으로 모은 거잖니. 그러니까 이건 너를 위해 사용하도록 해. 엄마를 위해 쓰는 게 내 소원이라니까. 그렇게 말해도 좀처럼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어머니는 생명보험조차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어머니를 치료받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는 일이 드물었지만 은근슬쩍 집에 돌아오면 돈을 가져가는데 어머니가 지갑이나 통장을 숨겨두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집을 뒤져서 통장과 인감을 찾아내고서는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머니한테 준 치료비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아버지가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그걸 바로 눈치챈 나는 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통장 안에 든 돈은 내가 엄마한테 준 돈이야. 돌려줘. 네가 입금해 준 거냐? 어쩐지 큰 금액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 빨리 그 돈 돌려줘. 부모한테 준 거잖아. 어머니가 쓰던 아버지가 쓰던 같은 거라고. 전혀 달라. 그건 어머니한테 준 돈이야. 당신한테 넘긴 돈이 아니라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어쨌든 이 돈은 내 거야. 그럼 안녕. 병에 대한 걸 말할까 했지만 어머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씩씩하게 굴었지만 어머니의 몸은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에 빠졌지만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돈이 떨어졌는지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또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정말 최악이다. 이제부터 장례 치를 거야. 엄마는 이미 죽었다고. 뭐라는 거야 너는? 엄마는 계속 암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필사적으로 모은 1,000만 원을 드린 건데 그걸 전부 당신이 썼다고. 당신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나 다름없어. 내 탓이 아니야. 그 녀석이 마음대로 죽은 거지. 그것보다 1,000만 원이나 들고 있었으니 돈도 더 있는 거지. 이제 부모는 나밖에 없으니까 아빠 좀 도와주라. 웃기지 마. 당신 같은 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말하지 않아도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이렇게 쓰레기인 걸까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 건지 아버지가 너무나 쓰레기여서 분한 건지 뭐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통곡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였습니다. 친조부모와는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조부모님도 아버지의 도박에는 고민이 많았던 모양인지 엄청난 액수의 빚더미에 꽤 오랫동안 절연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죽은 걸 알고는 연락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모은 예금 1,000만 원을 아버지한테 빼앗기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나에게 친조부모님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원래 친조부모님한테는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다소 있었다고 합니다만 사람도 아닌 아버지에게 유산을 남길 생각은 없었고 죽고 나서는 기부를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생전 증여로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산을 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친조부모가 제안한 건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돈을 얻는다고 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친조부모님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속죄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인 내가 꼭 받아줬으면 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친조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형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고 싶어서 친조부모님의 돈에 손을 댈 예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저 이걸로 아버지한테 반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예상한 대로 돈을 뜯어냈던 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친조부모님한테 돈을 받아내려는 수작을 부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조부모님한테는 내가 난치병에 걸려서 돈이 필요했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친조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미 만났고 오히려 내가 엄청 건강했다는 것과 생전 증여로 유산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열받아서 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행동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사실 친조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은 후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유산을 돌려받으려고 할 거니까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나는 원래부터 해외 지부에서 일하는 걸 희망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지령을 받기도 해서 이미 해외로 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전화를 받은 순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받았지? 그 유산은 원래 내가 받을 거였어. 전부 다 내놔.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유산은 친할아버지가 기부하려고 남겨두었던 거고 당신 유산이 아니야. 당신처럼 사람도 아닌 인간한테 할아버지는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 닥쳐, 시끄러워. 그 유산은 내 거야.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어디야? 찾아내서 빼앗을 테니 각오해. 아, 말하는 거 까먹었는데 나 이제 일본에 없어.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전 세계 곳곳을 찾아야 된다. 웃기지 마. 일본에 없다니 무슨 말이야? 일 때문에 해외 지부로 발령받았거든. 뭐라고? 내 돈이야. 내 돈 얼른 돌려줘. 찾을 수 있으면 전 세계를 구석구석 찾아보던지. 그러면 죽기 전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나는 이제 당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절연할 거니까 만날 생각도 없지만.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아빠랑 살자.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아빠도 마음 다 잡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렴. 어? 어차피 돈이 목적인 게 뻔히 보이는데 말할 리가 없잖아. 미안한데 포기해. 잘 있어. 진정 내 돈 돌려달라고. 아버지는 친조부모님이 조만간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그대로 전부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리라는 걸 알고는 발광했지만 일본에서 살고 있지 않은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아버지는 내 직장도 모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킨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는 내 주소를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내 돈을 다 쓴 후에도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거액의 빚을 안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멸하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친조부모님한테는 일단 연락처를 전달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고 소문으로는 빚이 쌓이고 쌓여서 집도 모두 다 빼앗긴 아버지는 도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노숙자들 사이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아닌 쓰레기 아버지한테는 딱 맞는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